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좁죠. 중앙선이 있더라도 한쪽에 차들이 쭉 주차돼 있으면 중앙선은 물고 갈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 곳에서 종종 사고 납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중앙선이 있는데요. 오른쪽에 차들이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중앙선을 물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천천히 가고 있는데요. 오토바이가 오면서 이번 사고는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에 핸드폰 거치대를 놓고 거기 핸드폰을 보면서 이렇게 오다가 바로 눈앞에서 횡단보도 이래서 타더니 이미 늦었죠. 불박차 운전자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안 봤어요.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을 봤으면 당연히 나를 피해서 갈 수 있었는데 오토바이 운전자가 한눈 팔면서 저렇게 왔으니까 저는 오토바이가 더 많이 잘못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하지만 오토바이 측은 무슨 소리예요? 중앙선 넘어왔잖아요. 중앙선 침범이에요. 중앙선 침범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불박차 보험사는 상대 측에서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한 거 그것은 상대 측에도 일부 잘못이 있네요. 하지만 중앙선을 넘어가는 그것은 11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박차가 아쉽지만 더 많이 잘못했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잘못이 80%로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불박차 운전자는 그 중앙선 거기 넘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차들이 쭉 주차되어 있다고 어쩌라고요. 이게 무슨 중앙선 침범 사고예요. 그리고 왜 내가 더 많이 잘못했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시자고요. 오토바이가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 살짝 넘어오고 있는데 제가 핸드폰 보다가 불안 들이받으면은 그러면 그래도 그때도 중앙선 밀고 넘은 차가 무조건 잘못인가요? 앞을 보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연 불박차의 중앙선 침범 사고일까요? 그리고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중앙선 침범이라는 것은 여러 차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유 없이 중앙선을 넘어가는 겁니다. 내가 오른쪽으로 충분히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좌회전하기 위해서 불법 유턴하기 위해서 또는 앞에 가는 차가 좀 늦게 가니까 그 차를 추월하기 위해서 역주행 이런 식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떳떳하지 않게 중앙선 넘어가다가 사고 났을 때 그게 중앙선 침범 사고죠. 하지만 지금은 중앙선을 기준해서 오른쪽으로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따라서 주차된 차 때문에 중앙선을 물고 가는 거 그것은 어쩔 수 없지요. 어쩔 수 없는 상황 조금 멋지게 표현하면 부득이한 상황입니다.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넘어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 그러다 일어난 사고는 중앙선 침범 사고가 아니에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인 중앙선 침범 사고는 아닙니다. 불박차는 주차된 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중앙선을 물고 천천히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맞은편에서 오다가 앞을 보지 않고 핸드폰 보고 왔어요. 그거 보다가 하는 순간 그때가 바로 이때 눈이 이렇게 됐 이때 돌아오면 이때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횡단보도 넓이 한 3, 4m 되겠죠? 5m가 채 안 돼요. 불박차는 오토바이를 보고 속도를 줄이는데 그런데 오토바이 운전자는 불박차를 뒤늦게 발견했기 때문에 피하지 못하고 꽉 들이받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오토바이가 앞만 잘 봤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불박차가 완전히 차지한 게 아니에요. 불박차가 중앙선을 물고 있다 하더라도 옆쪽에 공간이 충분히 있습니다. 오토바이는 한 1.5m만 공간만 있으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잖아요. 공간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앞만 봤으면 그 옆으로 스무스하게 부드럽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근데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고가 난 거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제 마음은 오토바이의 100% 잘못이고 싶습니다. 하지만 불박차에게 일부 아쉬움이 있다면 그것은 불박차의 과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때 오토바이가 보여요. 이때는 오른쪽으로 들어갈 여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 불박차는 계속 가는데요. 오토바이가 알아서 옆으로 지나가길 바라면서 그런데 오토바이가 앞을 보지 못하고 핸드폰을 본다는 것은 뒤늦게 알고 속도 줄이면서 멈추는 순간 꽝! 여기서 아쉬움 하나. 오토바이에게 편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오토바이가 보이는 순간 잠시 멈춰줬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아쉬움 커 보이진 않습니다. 운전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거예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오는 길에도 저쪽에도 저 건너편에도 차들이 쭉 주차돼 있어요. 그러면 그곳은 중앙선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차들이 쭉 있기 때문에 중앙선 없이 좁은 길이에요. 두 대가 교행이 잘 안 되는 곳입니다. 그런 곳은 오토바이도 조심해서 앞을 잘 보고 왔어야죠. 제 마음은 오토바이의 100%이고 싶습니다만, 그러나 형식적으로 중앙선을 넘어가는 불박차에게 오토바이가 뭐했을 때 멈춰서 오토바이가 편히 지나가게 한 다음에 불박차가 지나갔더라면 하는 그 아쉬움을 20%로 봐서 오토바이 80, 불박차 20으로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속도로 버스 전용차로 들어가면 안 되죠. 갓길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물론 사고 났거나 고장 났을 때는 갓길로 가야 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갓길 통행은 범칙금, 승용차 6만 원, 승합차 7만 원, 그리고 벌점 30점 부과됩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었는데요. 갓길에서 어떤 차가 치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사고 난 다음에 치고 들어온 그 차 운전자가 오히려 불박차 운전자한테 뭐라고 막 그래요. 그러고서는 그 다음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가고 있는데 옆에서 저 차가 어디서 들어온 차일까요? 후방 영상 보시죠. 불박차 옆에 갓길에 차가 안 들어오죠? 저기서 저 차가 치고 들어온 겁니다. 앞으로 똑바로 갈 때는 옆에 갓길에 다른 차가 있나 없나 볼 필요가 없죠. 똑바로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뒤에서 오던 차가 앞으로 들어오면서 사고 난 겁니다. 당연히 상대편 운전자가 죄송합니다 할 거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 상황 영상 보시죠. 상대편 운전자 차에서 내립니다. 내려서 어디 부딪혔나 잘 보더니 자기 차 사이드미러를 만져보더니 뭐라고 막 그러네요. 네, 뭐라고 막 그래요. 네, 그리고 휘청거리네요. 그리고 차에 다시 올라탑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편 운전자가 미안한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막 뭐라고 그래요? 막 휘청거리고 저 아저씨 술 마셨나? 여자인 내가 내렸다가 괜히 내 봉변 나가면 어떡하지? 그게 차에서 보험사에다가 사고 신고하고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차가 가네? 대박. 오, 대박. 보험사에 신고하는 동안에 상대편 운전자가 그냥 가버렸어요. 미안한 소리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경찰에 뺑소니 신고했습니다. 몇 시간 후에 상대편 운전자를 찾았는데요. 음주 측정했더니 음주 아닌 걸로 나왔어요.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첫째,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상대편을 뺑소니로 신고했고 뺑소니로 조사 중인데요. 상대편 운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될까요? 우선 과실비율. 불박차가 잘 가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상대차가 앞에 안 보였어요. 만약에 상대차가 갓길 쪽에 가는 게 보이면 갓길에서 언젠가 내 앞으로 들어오겠지. 그럼 그 차를 보면서 내가 양보를 해주든가 아니면 나중에 오세요. 나중에 들어오세요 라고 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못했느냐라는 측면에서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 불박차 앞에 없었어요. 불박차 똑바로 가고 있었어요. 그 차는 뒤에서 오다가 불박차로 들어오다가 탈취기죠. 실패한 탈취기는 100대 0입니다. 갓길로 뒤쪽에서 어떤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올 거
그것을 대비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게 운전하는 분이 없지요. 따라서 과실 비율은 따질 것도 없이 100대 0입니다. 남는 건 뺑소니인데요. 뺑소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남의 차를 망가뜨리고 그냥 가는 거. 대물 뺑소니라고 그러죠. 대물 사고를 일으키고 사람 다치지 않고 뺑소니 친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사고 후 미조치. 사고를 일으켰으면 그 사고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어디 다친 데가 있나요? 차는 어떻게 망가졌나요? 그럼 내가 나중에 보험 처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차를 갖다 뺍시다. 이와 같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경찰에 신고도 하고 그런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치 없이 그냥 갔을 때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해서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특가법상의 뺑소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교통사고를 일으켜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하고 그냥 가버리면 무척 무거운 처벌이 따릅니다. 사망 뺑소니는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사람을 다치게 하고 뺑소니 쳤을 때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벌금 5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처해집니다. 이번 사고 피해자가 아프대요. 병원에 가서 진단받았습니다. 목, 허리, 가슴 이런 데가 결리고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치료를 받아요. 진단서까지 나왔습니다.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단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고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 경찰, 검찰에서 많은 고민을 할 거예요. 쾅 부딪힌 게 아니라 지나가면서 사이드미러를 쭉 긁고 간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이 다칠까? 근데 피해자는 다쳤어요. 아파요. 피해자는 궁부시다 순간적으로 뭐야 하면서 브레이크를 콱 잡으면서 몸이 경직되면 그때는 괜찮지만 그 다음날 아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뺑소니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쭉 살펴보면 어떤 경우는 사고가 크지 않았으니까 사람이 다쳤으리라고 생각을 못하고 그냥 갔다. 그래서 이건 뺑소니가 아니라는 판결도 있고요. 그러나 또 다른 대법원 판결은 사고를 냈으면 차에서 내려서 상대편 운전자의 상태를 살펴보고 괜찮습니까? 혹시 내일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제가 보험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나의 정확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그리고 상대편의 허락을 받고 떠나야지 그냥 가는 것은 그건 뺑소니다 라는 대법원 판결도 있어요. 이번 사건 어느 쪽 대법원 판결을 따를지 모릅니다. 이번 사고 풀박차 계속 앞에 있었기 때문에 과실비율은 당연히 100대 0이죠. 남는 것은 특가법상의 뺑소니가 될 것이냐 아니냐. 그 문제인데요. 별거 아니니까 괜찮겠지 라는 이유로 갔다가는 경미한 사고라도 뺑소니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고요. 면허 취소 4년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났을 때는 아무리 경미한 사고라 하더라도 또 내가 바쁘다 하더라도 반드시 상대편의 허락을 받고 동의를 받고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박차 1차로를 잘 가고 있었어요. 1차로와 2차로 사이에는 라바콘, 꽃갈콘 비슷한 거요. 크게 세워져 있었습니다. 불박차 잘 가는데 2차로였던 차가 라바콘 사이로 갑자기 쑥 들어왔어요. 깜빡이도 없이.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풀박차 1차로 정상적으로 잘 달리고 있고요. 2차로는 주차장 들어갈 차들이 쭉 밀려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흰색 차가
이번 사고 풀박차는 아니 깜빡이 없이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어떡해요. 그리고 라바콘 있으면 못 들어온 거 아닌가요? 라바콘 사이를 뚫고 들어왔으니까 저 차가 100% 잘못한 거죠. 이런 입장이고요.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랑 풀박차 보험사 양쪽 똑같이 100대 1 아니에요. 조심했어야죠. 오른쪽에 차들이 쭉 줄지어 있으면 그쪽에 있던 차 한 대가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거기에 대비를 했었어야죠. 이번 사고는 90대 10이에요. 라고 주장하고요.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내가 90이라고요? 아, 나 인정 못해요. 80대 20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 라바콘의 의미, 어떤 분들은 마치 그게 중앙선 비슷하게 생각하는 분들 계십니다. 하지만 라바콘은 법적 의미가 없어요. 단지 공사 현장 또는 사고 현장 또는 차로가 막혀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죠. 이번 사고에서 풀박차에 잘못이 있느냐, 잘못이 있다면 과연 몇 %일 것이냐 하는 문제는요, 두 가지의 포인트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2차로엔 차들이 쭉 밀려 있죠. 그 차들은 에버랜드 주차장으로 들어갈 차들이었습니다. 풀박차가 1차로로 갈 때 2차로 막혀 있으니까 차들이 쭉 막혀 있으면 나도 좀 천천히 갔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상대차 말고 그 앞에 다른 차 한 대가 그 사이로 뚫고 나왔는데 또 다른 차도 뚫고 나올 줄 모르니까 그쪽을 지날 때 조심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풀박차 1차로 달리고 있죠. 2차로 쭈르륵 차들이 줄져 서 있는데요. 그 차들은 오른쪽 주차장으로 들어갈 차들이었습니다. 1차로 가는 풀박차가 2차로에 차들이 밀려 있으면 조심했어야 될까요? 2차로는 직진차로고요. 1차로는 좌회전 차로예요. 좌회전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직진차들은 멈춰 있죠. 직진차들은 멈춰 있는데 좌회전차로 가는 차가 이쪽 차들이 쭉 밀려 있네. 서 있네. 그럼 저쪽 차들이 혹시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조심해서 가야 되나? 그렇게 하시나요? 아니죠. 1차로 좌회전한 차는 신호에 따라 쭉 가면 되는 거죠. 똑같습니다. 2차로 차들이 밀려 있다 하더라도 1차로 텅 비어 있어요.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제한속도 범위 내에서. 2차로에 차들이 쭉 서 있는데 왜 조심하지 않고 빠르게 갔느냐? 그것은 풀박차의 잘못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어떤 차가 들어왔습니다. 보시죠. 저 앞에 차 한 대 들어오죠. 저 앞에 차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한 100여 미터 될까요? 저 차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풀박차 가고 있는데요. 요때 갑자기 들어옵니다.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앞에 차처럼 또 어떤 차 들어올지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게 대비를 했어야 된다라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아니, 앞에 차 한 대가 어떤 차가 신호위반해서 지나갔다고 해서, 또는 앞에 차 어떤 차가 중앙선 침범해서 불법 유턴했다고 해서 그 뒤에 오던 차도 또 신호위반할지 또 불법 유턴할지 그까지 대비하라고? 그건 아니잖아. 아까 그 차는 그냥 지나간 거고 불박차 가까이 오는데 거기서 갑자기 들어오면 그걸 어떻게 피해? 이런 분도 계실 텐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상대차가 들어올 곳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라바콘이 있는데 그 라바콘 사이를 뚫고 들어올 곳을 생각을 못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주차장으로 들어갈 것을 포기하고 다시 나온다 하더라도 2차로로 직진할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차로가 막혀있던 거예요. 불박차 가고 있죠. 상대차 오죠. 이때 불박차는 저 차가 직진할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보면 라바콘이 앞쪽에 3개가 있어요. 2차로가 막혀있네? 막혀있으니까 저 차가 1차로 들어올 것으로 생각했었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불박차 운전자는 2차로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나는 1차로 가니까. 그래서 1차로에 저 앞에 라바콘이 막혀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볼 이유가 없었어요. 불박 영상에는 그게 보이죠. 사람 눈은 잠자리 눈이 아닙니다. 잠자리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보죠. 하지만 사람 눈은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나는 1차로 가고 상대차는 2차로 갈 줄 알았죠.
2차로에 라버컨이 막혀 있는 거 그것까지 봐야 될까요? 운전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보면 주의가 산만해져요. 그리고 상대차가 깜빡이를 켰다면 그러면 상대차가 1차로 들어오는 것에 대비를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깜빡이를 켜지 않았고 2차로로 갈 줄 알았는데 그런데 상대차가 이때 너무 가깝습니다. 앞에 어떤 차랑 같지만 그것은 아까 간 거예요. 나랑 거리가 머니까 상대차는 여기 비어있네, 뒤에 차가 멀리 오네, 그래서 들어온 거예요. 앞차는. 하지만 이 흰색 차, 불박차가 바로 옆에 오는데 쑥 들어왔어요. 들어오려면 뒤를 봐야지요. 이건 차로 변경입니다. 차로 변경할 때는 깜빡이를 미리 켰어야 돼요.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에게 10 내지 20%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는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못할 겁니다. 차로 변경할 때 깜빡이 미리 켜고 그리고 직접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올바른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서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또는 이면도로로 오다가 이제 큰 길로 우회전하죠. 큰 길로 우회전하다가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의 사고.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천천히 나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회전해야 되는데요. 천천히 우회전하는데 아이쿠! 역주행에 들어온 자전거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자전거 측은 아니 우회전하려면 천천히 돌았어야죠. 거기서 갑자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한 거죠? 이렇게 했죠. 불박차 운전자는 무슨 소리예요? 자전거도 차인데 차가 왜 역주행을 합니까? 역주행에 오는 차가 있을 걸 난 전혀 예상을 못했죠. 당연히 역주행한 자전거가 100% 잘못이에요. 이렇게 했죠. 이번 사고 과연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그리고 과실 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역주행 명확하죠? 많은 분들은 역주행 중 사고는 역주행한 차가 100%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택가 이면도로 요즘은 일방통행 도로가 많습니다. 일방통행 정상적으로 가는데 저기서 차 한 대 와요. 저 차가 못 들어오는 데인데 어떤 차는 그 동네가 낯설어서 잘 몰라서 들어오는 차도 있고요. 어떤 차는 저쪽으로 한참 돌아야 되는데 여기로 가면 금방 나가니까 얌체처럼 역주행 차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딜 들어와 이렇게 운전하시나요? 아니죠. 차가 오면 비켜주죠. 물론 내가 먼저 가야죠. 역주행에 들어온 차가 죄송합니다 하면 비켜주죠. 그럼 내가 옆에 지나가죠. 서로 비켜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딜 역주행 들어오면서 부딪히면 잘못이 오히려 밀어붙인 차가 더 많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운전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앞을 잘 보는 거죠. 뭔가 있으면 장애물 있으면 조심해야 되죠. 역주행차 들어오고 나 지나가고 서로 교행하다 부딪혔을 때 서로 피해서 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으면 그랬을 때 왜 들어오지 말라는 들어왔느냐라는 취지에서 역주행한 쪽의 잘못을 한 60%? 똑바로 가는 차도 좀 비켜줬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측면에서 정상적으로 들어간 차에도 40% 정도 과실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역주행해 들어온 쪽이 무조건 100%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이면도로에서 나와서 우회전하려고 할 때 자전거가 미리 안 보였어요. 미리 보였으면 자전거에 대비를 했겠죠.
그렇다면 미리 보이지 않아서 대비할 수 없어도 도는 순간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역주행 자전거 100%일까요? 불박차에게는 잘못이 전혀 없을까요?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았던 자전거가 갑자기 나타났으니까 불박차로서는 방법이 없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유사한 사건, 거의 비슷한 사건에서 법원은 불박차에게도 잘못이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우선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천천히 돌아야 돼요. 그리고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것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이죠. 불박차 쪽은 신호등이 없어요. 큰 길은 신호등이 있습니다. 큰 길은 영상에서 보시죠. 불박차 쪽은 신호등이 없고요. 큰 길은 신호등이 있어요. 큰 길은 신호등이 있고 불박차는 우회전할 때 불박차 입장에서는 신호등 없는 곳에서 우회전하는 겁니다. 불박차 입장에서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 개념이에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돼요. 그리고 우회전할 때는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천천히 돌아야 돼요.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 됐을 때는 일시 정지했다가 시야 확보된 다음에 천천히 들어가야 돼요. 이번 사고 오른쪽에 뭐가 있네요. 주차된 차, 불법 주차된 차가 있어요.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멈췄다 들어야 되는데 불박차는 여기서 그냥 쑥 들어가다가, 물론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오른쪽을 볼 이유가 없죠. 왼쪽에서 직진해 온 차, 그쪽 차만 보면 되죠. 역중에 들어온 차를 내가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나는 왼쪽 본 차가 없어서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향을 틀 때는 이렇게 바라보다 오른쪽을 틀 때는 이쪽이 아직 안 보이죠. 안 보일 때 잠깐 섰다가 확보된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돌았더라면 그러면 미리 멈출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제 사건에서 법원에서는 1심에서는 역주행한 자전거 60, 우회전한 자동차 40%로 봤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2심에서는 오른쪽으로 돌 때 왼쪽을 살피고 오른쪽은 보통 살피지 않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렇다면 역주행 자전거가 60보다는 조금 더 잘못한 것 같다. 구체적으로 과실 비율이 얘기되지는 않았지만 조정으로 끝났습니다. 그때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해 본 결과 70% 정도까지 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결에 비춰본다면 역주행한 자전거의 잘못을 60 내지 7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역주행 자전거 60, 불박차 40 또는 70대 30까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호등의 신호하고 경찰관의 수신호하고 다를 때 어느 게 우선이죠? 경찰관의 수신호가 우선입니다. 경찰관 또는 모범 운전자의 수신호에 따라 진행하다가 갑자기 쾅!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이곳은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인데요. 불박차 좌회전해야 되는데 가. 네. 그런데 쾅! 이번 사고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담당 조사관이 불박차는 좌회전, 상대차는 직진,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대 직진일 때는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따라서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불박차는 아니 모범운전자가 가라고 그래서 갔는데 제가 뭘 잘못했나요? 그러면 좌회전차가 더 잘못이면 그럼 저는 누구한테 보상받아야 되나요? 경찰관한테 받아야 되나요? 모범운전자한테 받아야 되나요? 이번 사고 교통정리를 했던 경찰관, 모범운전자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전체적으로 직진차, 경찰관, 불박차, 과실들은 몇 대 몇일까요? 담당 조사관은 신호등 없는 삼거리에서 직진대 좌회전 사고니까 좌회전차가 가해 차량이다. 과실이 더 많다. 잘못이 더 많다라고 하는데요. 그것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입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가 되어 있지 않고 교통정리가 행해지지 않는 교차로로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은 없지만 경찰관이 가라고 그러면 가야죠. 경찰관이 가지 말라고 저 빨간복으로 세우면 서야죠. 이번 사고 언제 가라고 그러나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들어가는데요. 가라고 그러죠. 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옆에 왼쪽에 서 있는 경찰관 손짓을 하죠. 가라는 거죠. 가야죠. 이미 들어섰는데 저 뒤쪽 살펴야 될까요? 아까부터 오라고 그랬어요.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가면 나는 이제 좌회전하면서 옆에 경찰관 하나 있으니까 그 사람을 피해서 이렇게 돌아야죠. 그쪽으로 돌면서 왼쪽을 보고 있는데 저 차가 보이겠습니까? 신호에 따라 진행한 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잘못이 있어서는 안 되죠. 경찰관이 모범운전자가 가라고 그랬어요. 이곳에 노란 옷 입은 사람이 3사람이었어요. 하나, 둘, 셋. 근데 마침 저쪽에 있는 분이 우산 쓴 어떤 아저씨랑 얘기를 하고 있네요. 저분이 막아줬어야 돼요. 저기서. 저 차를 막아야 되는 것은 저쪽에 있는 모범운전자 아니면 왼쪽에 있는 경찰관이 막아줬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게 불박차의 잘못인가요? 불박차는 신호에 따라 진행한 거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갔습니다. 한편 직진한 차는 잘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진한 차에게 서라고 안 했습니다. 서라고 안 했기 때문에 갔어요. 신호등도 없어요. 신호등에 빨간불이 있으면 섰을 텐데 신호등도 없는 것이고 또 경찰관이나 모범운전자가 멈추라고 안 했어요. 그래서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그쪽 차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호등이 없고 멈추라 소리 안 했고 그렇다고 가라 소리도 안 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죠.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교차로에서는 기본적으로 천천히 가야 됩니다. 서행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교통이 빈번하거나 또는 좌우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상대차 맞은편 차로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요. 직진해 오던 차 건너편에 차들이 꽉 막혀 있어갖고 그 차들 때문에 불박차 있는 쪽이 안 보였습니다. 그럼 서야지요.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달려왔어요. 따라서 상대차에게 나 뭐 가지 말을 소리 안 했으니까 간 거 아니냐? 나 잘못 없다. 그렇게는 못합니다. 교통정리가 되지 않는 곳에서 서행해야 되고 일시정지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상대차는 잘못이 있어요. 불박차는 잘못이 없고 상대차는 잘못이 있고 누가 가해 차량인가요? 당연히 직진차가 가해 차량이죠. 그렇다면 가해 차량 100%, 불박차 0%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가해 차량은 억울하죠. 그 억울함은 누가 달래줘야 될까요? 경찰관입니다.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한 팀이죠. 모범운전자의 잘못은 경찰관의 잘못입니다. 한쪽에서 막아줬어야 되는데 막아주지 못한 거. 그것은 경찰관의 잘못이고 그것은 국가의 잘못입니다. 경찰관과 모범운전자 없을 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쪽엔 차가 막히고 한쪽은 뻥 뚫려 있고 한쪽에 차가 막혀서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는데 뒤에서 빠르게 온 차랑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일까요? 그런 경우 좌회전 70, 직진차 30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경찰관과 모범운전자가 없었다면. 그런데 좌회전차의 70, 그건 누구 때문인가요?
그건 경찰이 잘못한 거죠. 따라서 직진차는 전체적으로 30% 잘못했어요. 나머지 70%는 경찰이 잘못한 겁니다. 불박차는 잘못이 없어요. 따라서 직진 30, 경찰 70, 불박차 0. 30대 70대 0입니다. 이때 불박차는 가해 차량으로부터 30%만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직진차 잘못 있고 경찰도 잘못 있고 같이 잘못했죠. 이런 것을 공동 불법행위라고 합니다. 부진정 연대 책임을 집니다. 잘못이 없는 불박차는 아무한테나 100% 다 받으면 됩니다. 내 잘못이 없으니까. 따라서 불박차는 직진차 보험사로부터 100% 다 받고요. 그리고 직진차의 보험사는 국가에다가 70%는 국가가 책임져라 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이번 사고 직진차 30, 경찰 70, 불박차 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퀴가 구를 때는 백대용은 없다. 그런 얘기 많이 했었죠.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사고 나는 것도 나중에 알았어요. 그 차가 들어온 거 난 몰랐어요. 근데 상대편은 무슨 소리예요? 내가 들어갈 때 조심했었어야지 하면서 불박차 운전자는 백대용을 주장하고 상대편은 바퀴가 구를 때 사고니까 80대 20을 주장하는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비 오는 날 불박차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가고 있습니다. 2차로 가고 있는데요. 저 앞에서 좌회전할 거예요. 좌회전 차로로 들어가면서 직진 금지돼 있죠? 그래서 좌회전 차로 들어가면서 천천히 가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아이쿠! 불박차는 그 차가 오른쪽 깜빡이 켜는 것도 몰랐고요. 그 차가 들어오는 것도 몰랐답니다. 갑자기 날 때렸어요. 100대 0이죠. 이렇게 주장하고 상대편은 무슨 소리예요? 바퀴가 붙이고 있었는데 100대 0이 어디 있어요? 원래는 70대 30인데 내가 봐줘서 80대 20까지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사한테 잘 좀 싸워주세요. 이거 100대 0 맞잖아요. 우리 보험사 직원이 딱 보더니 그렇네요. 못 피하겠네요. 그런데 하필이면 상대차 보험사하고 불박차 보험사하고 같은 보험사예요. 요즘 그런 경우 많습니다. 나중에 보험사 직원이 상대편 운전자가 100대 0은 절대 안 된다는데요. 그냥 80대 20으로 마무리하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 돈을 조금 더 드릴게요. 원래 손해배상 한 2, 3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한 6, 70만 원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럼 뭐 돈으로 메꾸면 되니까 실제 손해가 아니에요. 한 80대 20을 끝내시죠? 라고 권유를 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그리고 불박차의 보험사가 같은 보험사이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다. 보험사에서 어떻게 해줄 바가 없다라고 할 때 그때 불박차 운전자로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먼저 과실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상대차가 언제 어떻게 들어오는지 영상에서 보시죠. 옆에 3차로 4차로 차들은 쭉 가는데 불박차는 속도가 떨어집니다. 떨어지고요. 그때 1차로는 유턴 좌회전 차로인데요. 저 앞에 차가 왼쪽 깜빡이 켜고 있다가 요때 오른쪽 깜빡이 켜고 그러고서는 불박차가 지나가는데 쑥 들어옵니다. 사고 난 다음에 불박차 운전자가 아니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상대편은 무슨 소리예요? 영상 보세요. 깜빡이 켰어요. 나 지금 깜빡이 킨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상대편 운전자는 뭐라고 주장하느냐? 아니
비 오는 날 전조등도 안 켜고 그렇게 빨리 달려면 어떻게 해요? 아가씨도 잘못 있어요. 나도 병원 가게 보험 접수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말로 한 게 아니라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문자 메시지 내용 보시죠. 저번에 사고 났던 사람입니다. 도로에서의 모든 사고는 일방적이지 않다는 건 알고 계시죠? 즉 도로에서 모든 사고 바퀴가 불렀으면 백대원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날 비가 억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조등도 없이 그렇게 과속으로 왔으면 아가씨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이런 주장이에요. 자, 여기서 비가 억수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전조등도 없이. 근데 불박차는요, 전조등이 오토예요, 오토. 좀 어두우면 저절로 켜지는 거예요. 불 켜고 있었어요. 불 켜고 있죠? 예, 불 켜고 있습니다. 근데 상대편 운전자는 아니, 불도 안 켜고 다니. 결국 못 봤다는 거죠. 불박차가 오는 걸 못 보고 들어왔던 얘기입니다. 여기서 불박차 운전자가 앞차의 깜빡이를 못 봤답니다. 앞을 제대로 못 봤기 때문일까요? 상대차 1차로 있었죠? 상대차는 깜빡 왼쪽 깜빡이 켜고 있었어요. 좌회전 하려고 왼쪽 깜빡이 켜고 있다가 이때 오른쪽으로 바뀌었어요. 이 거리 얼마나 될까요? 거리가 한 8m 될까요? 여러분들 같으면 저 키로 보였을까요?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랙박스 렌즈는 운전자 눈보다 이만큼 앞에 있습니다. 약 한 50cm 앞에 있죠. 앞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뒤에서는 이렇게 보이죠. 블랙박스 렌즈가 뒤에 앉은 운전자보다 더 넓게 봅니다. 운전자는 이쪽으로 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야에 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A필러. 이게 운전자의 왼쪽 시야를 많이 막아줍니다. 이 A필러의 사각지대가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앞으로 갈 때 왼쪽에 A필러 때문에 앞으로 갈 때는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박차 운전자가 나 그 차 깜빡이 킨 거 못 봤어요 라는 그것을 왜 못 봤느냐라고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못 본 게 잘못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렇다면 앞에 차 여기 가고 있죠? 불박차 여기 가고 있죠? 요 간격이 얼마나 될까요? 자동차 한 대 간격 되죠. 저 차가 여기서 들어옵니다. 여기를 어떻게 들어옵니까? 요 공간을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데 바로 뒤에 차가 오고 있는데, 이런 사고에 있어서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무서워서 운전 못해요. 운전대 잡은 게 잘못이어야 돼요. 운전대 잡은 그 자체로서 10% 20%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100대 0이 아니고 80대 20으로 끝내십시다. 그리고 돈 조금 더 드릴게요. 돈 조금 더 받는다 해서 끝날까요? 나에게 사고 이력이 남고요. 그리고 내 보험료가 3년 동안 할증됩니다. 상대편 운전자도 병원에 가겠다는 거예요. 내 잘못이 없으면 나는 깔끔하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번 사고 상대편 운전자도 잘못됐고 보험사 태도도 틀렸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100대 0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에 회전 로타리가 많아졌어요. 회전 로타리는 돌고 있을 때, 돌다가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나가야 되는데요. 근데 깜빡이 켜지 않고 쑥 나오면 옆에 가는 차는 욱 하면서 사고 날 때가 있죠. 따라서 도는 차 우선, 나갈 때 우측 깜빡이, 이것만 지키면 사고 안 나는데요. 그런데 이상한 회전교차로가 있습니다. 먼저
저 위에서 찍은 사진부터 보시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어느 회전교차로입니다. 재미있는 게 점점점점점점점점 좁게 되어 있는 거, 이것은 유도선입니다. 그리고 뚝뚝뚝뚝 되어 있는 거는, 돌아가는 건 차선이죠. 유도선과 차선이 동시에 되어 있는 곳 보셨나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여기서 어떤 사고가 났는지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가 진행합니다. 근데 신호등도 있네요, 여기는. 자, 신호에 따라서 진행하는데요. 불박차 가고 있고요. 불박차는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오른쪽 유도선 따라가는데, 어이구, 어떤 차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불박차가 제일 앞에 있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치고 나왔어요. 후방 영상 보시죠. 불박차가 제일 오른쪽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출발하죠. 삼철에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요. 중구청 쪽으로 갈 거예요. 울산 중구청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거 뒤에 있던 차가 이쪽으로 들어오네요? 어허. 바로 이때 여기서 불박차는 이쪽으로 가려고 그러고요. 상대차는 여기서 이렇게 돌려고 그러고요. 불박차는 유도선을 따라가고 있었고, 뒤에서 돈 차는 도는 차선을 따라 진행하고 있었고, 여기서 포인트가 되는 것은 불박차는 오른쪽 깜빡이 켜지 않았어요. 회전하다가 나갈 때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불박차는 오른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습니다. 상대차는 불박차의 뒤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해서 불박차보다 먼저 지나가려다가 불박차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그러고 뒤에 차 앞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그러다 꽝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불박차는 내가 앞에 가고 있었는데 뒷차가 오른쪽으로 나보다 먼저 가려다 일어난 사고 아니냐? 결국 오른쪽으로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 아니냐? 따라서 상대차가 잘못했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상대차는 무슨 소리예요? 저는요, 차로가 넓어졌잖아요. 불박차 앞에 가고 있었죠. 제가 뒤에 가는데 차로가 또 하나 생겼어요. 또 하나 생긴 거, 그 오른쪽으로 간 거, 그게 제 잘못인가요? 그리고 불박차가 중구청 쪽으로 나가려면 오른쪽 깜빡이 켰어야죠. 깜빡이 안 켰잖아요. 그 당연히 불박차 잘못이죠. 결국은 경찰에 가게 됐습니다. 경찰서에 갔더니 경찰관 하는 말, 이번 사건은 유도선과 차선의 문제인데요. 차선이 우선합니다. 유도선이 그려있지만 그것은 참고용일 뿐입니다. 차선을 따라 똑바로 갔어야죠. 불박차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박차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다 뒤져봤어요. 평소에 잘 모르던 법을 찾아보려니까 머리가 아파요. 다 찾아봤는데 차선이 유도선보다 우선이다, 그런 내용은 없어요. 맞습니다. 차선이 그려져 있는 것과 유도선이 그려져 있는 것이 일반적으로, 물론 함께 그려져 있는 것도 일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 다르다는 겁니다. 유도선은 어디에 설치되어 있나요? 교차로에. 교차로 좌회전할 때 이렇게 돌아라. 차 2대 이상이 돌 때는 유도선이 2칸, 3칸. 유도선은 교차로에 있습니다. 교차로에 차선이 있나요? 차선은 회전교차로 말고는 차선이 없어요. 한 대씩 돌 때는 차선이 필요 없지만 여러 대가 돌 때는, 그때는 여러 대가 각자의 영역을 지켜라 라는 의미에서 차선을 그려놓은 겁니다. 한편 유도선은 회전할 때 좌회전도 있고 우회전도 있죠. 회전할 때 여길로 가라라고, 그것도 하나만 그려놓은 게 아니라 여러 칸을 그려놓으면 결국 일반 운전자들은 유도선이 여러 개 있을 때는 그것은 차선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곳 울산에 있는 큰 회전교차로, 교차로에 들어갑니다. 회전교차로 들어간 다음에 계속 이어져요. 하나, 둘, 셋, 넷. 이 동그라미 벗어났죠? 벗어났는데 계속해서 점점점점점점점 유도선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야 차선이 나옵니다. 불박차 운전자는 저 유도선이 차선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상대차가 온 곳은
처음에는 없어요. 차선이 없어요. 없다가 여기에서 생긴다. 여기서. 처음 생기고 두 번째 생긴다. 여기서 사고 난 거예요. 한편 불박차 운전자 오른쪽 깜빡이를 켜지 않았는데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나는 우회전이 아니고 완만한 직진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쭉 갈 때 도로가 가끔 커브길 있죠? 커브길 살짝 돌 때 그때 깜빡이 켜시나요? 여기서 회전하다가 이쪽으로 나갈 때 그것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날 때는 깜빡이 켜야 됩니다. 하지만 불박차 입장에서는 똑바로 가는 거죠. 불박차는 직진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깜빡이를 안 켰어요. 유도선을 차선으로 생각하고 간 거, 이게 잘못일 수 없습니다. 한편 상대편 운전자는 둥근 차선을 따라 정선으로 가고 있었는데 앞차가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왔어요. 과연 누구를 비난해야 될까요? 교차로에서 나가면서 깜빡이 안 켜게 잘못이다? 불박차 운전자는 나는 교차로 도는 게 아니라 그냥 완만한 직진이었다. 상대편 운전자는 나는 돌고 있었다. 둘 다 잘못했다고 지적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둘 다 잘못을 지적할 수 없다면 둘 다 잘못이 없는 거죠. 그런 사고는 났어요. 왜? 뭐 때문에? 운이 나빠서. 운수가 사나워서.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시에서 회전교차로에 차선과 유도선을 잘못 그려놨기 때문입니다. 차선만 그리든가 유도선만 그리든가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죠.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도 잘못을 지적할 수 없고 상대차에게도 잘못이라 할 수 없고 사고는 일어났어요. 누군가가 합쳐서 100의 책임을 져야 돼요. 그 100은 누구에게 줘야 될까요? 회전교차로를 이렇게 이상하게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울산시가 100%를 다 가져가야 됩니다. 하루속히 잘못 만들어진 회전교차로 제대로 고쳐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